네, 안녕하세요. 빌딩 팀장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두 분은 강남에서 신축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강남에 신축을 하면 고액 임차도 바로 맞춰지고 재매각도 다 이렇게 잘 되는 건가요? 오늘도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계약서 잘 써놓으셨죠? 네, 다 써놨습니다.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했을 때 무조건 임차가 맞춰진다는 건 아니에요. 저희 쪽에도 많이 문의가 오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 신축했으니까 임차가 맞춰지겠지가 아니라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임차를 맞추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들어오고 쉽게 만들어야죠. 네. 비용을 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공간 구성 그런 것들을 다 해놔야 잘 맞춰지는 거죠. 강남에도 공실 없는 게 아닙니다. 있긴 있어요. 강남은 주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공실이 많나요? 많아요. 일단 첫 번째는 비싼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서 이 정도 돈을 내야 된다고? 이런 공간이? 이러면은 이제 공실이 나는 거죠. 내가 사용자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금액에 주고 들어갈까? 임대인들이 좀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청소해놓고 뭐 옛날 말로 이제 막 도배 장판 요런 거, 뭐 전등 갈아주고 요러면 이제 깔끔한 줄 아시는, 화장실도 그냥 청소해놓으면 깔끔한 줄 아시는데 요즘 사람들이 눈이 많이 높아졌어요. 우리 아파트 인테리어도 그렇고 상업공간 인테리어도 진짜 옛날하고 다르게 많이 진화를 했잖아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 돈이 안 들어가는데 이런 좋은 시설을 쓸 수 있다? 공유 오피스나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싸진 않잖아요. 공용시설 잘 돼 있고 하니까 비싸도 다 들어가서 쓰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임차인들 마음을 잘 아세요? 제가 세입자 생활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집부터 시작해서 사무실 이 임차인 생활을 우리 13년째 하고 있나? 14년째 하고 있나? 저희가 3번 이사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얼마 없었으니까 월세 170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400만 원짜리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왔는데 필요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만족감? 이런 게 이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냈으면 이 정도는 이제 좀 되어 있으면 좋겠다. 저희도 계속 이 비용을 올리면서 이전을 했던 게 비용을 좀 더 올리더라도 좀 더 좋은 그렇죠. 곳 내가 내도 그 만족하니까 또 그렇게 옮겨가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은 저희가 그 생활을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럭셔리로 안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하이엔드급 시설이 돼 있어야 됩니다. 많은 곳을 보고 아 이런 곳은 이렇게 계약이 되는구나를 또 보면서 그 경험치가 좀 쌓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심심하면 건물 보러 다녀요. 저희가 한 것만 보러 다니는 게 아니고 새로 생긴 건물들 보면서 좋은 점을 많이 캐치하려고 해요. 아, 요즘 저렇게 지었구나. 저 자리에 저런 소재로 저런 디자인으로 했구나. 그걸 또 보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내부도 한번 들어가서 보고. 근데 요즘 뭐 잘 돼 있는 데들 꽤 많아요. 아니나 다를까 잘 돼 있는 데들은 공실 없이 금방 나가고 금방 또 팔리고 하더라고요. 아쉬운 건물도 많고 잘 되어 있는 건물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쉬운 건물도 많긴 많아요. 네. 그러면은 신축 후에 임대를 맞추는 기간 그것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임대 맞추는 게 준공 기준으로 넉넉 잡아 2달이면 됩니다. 처음에는 일단 부동산들이 와서 막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고객들이 그 건물을 70팀이 와서 봐야 돼요. 70팀 정도가 와서 봐야 그중에 3팀 정도가 이제 하겠다는 임차 의향이 들어와요. 금액을 조율해달라, 뭐 렌트 프리를 뭐 이만큼 달라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렌트 프리를 한두 달 더 주더라도 정말 우량 업체다, 장기 계약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업체와 계약 체결을 하죠. 근데 보려면 한 70팀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제 기준으로 제가 70팀을 보내는데 2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2달 정도면 강남 서초에서는 제가 충분히 맞출 수 있고요. 많이 보시고 또 임차이행이 3개 정도 들어왔을 때 그중 가장 좋은 조건을 또 고르시면 돼요. 보러 오게 하는 것도 잘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네. 통임대와 측면임대 어떤 게 다른가요? 관리와 임대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통임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건물주가 신경 쓸 것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에 대해 좀 수월하고 층별로 임대를 나눠서 주었을 경우에는 NI라고 하죠. 1층이 가장 높게 받을 수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기준으로 2층과 5층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가 조금 NI가 낮게 나오는데 통임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으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NI가 평당 10만 원이다. 연면적 기준으로 200평이면 2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눠서 임대를 줬을 경우 뭐 1층은 평당 10만 원, 2층에서 5층은 평당 뭐 7만 원, 뭐 지하는 평당 6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 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업체가 지하부터 탑층까지 알차게 그러니까 자기 사업에 필요한 모든 공간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촬영하는 것처럼 이런 스튜디오가 될 수도 있고 가장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강의장으로 쓸 수도 있고 1층은 이제 리셉션으로 사용을 하시고 2층, 3층 직원들 업무 공간 4층은 이제 뭐 회의실 5층은 CEO실 그런 목적을 가지신 분들만 이제 들어오는 거고요. 본인들이 전체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적인 면에서도 더 관리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관리적인 측면을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다 달러. 그러면 관리비를 별도로 받겠죠. 그러면 건물주가 청소 용역 계약을 또 따로 해가지고 청소 용역을 시키고, 그리고 보안업체 정화조 청소 같은 것도 건물주가 1년에 2번 또 의뢰를 해가지고 관리비 받은 거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전화 옵니다 계속.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될 것들이 점점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업체한테 주면은 뭐 승강기 유지 보수, 청소 용역, 건물 보안 이런 것들 본인들이 그냥 관리비 안 내고 본인 돈으로 본인이 원하는 업체 컨택을 해가지고 직접 사용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건물주는 그냥 월세 받으면 되고 화재보험 들어주면 되고. 관리 비용을 별도로 내던 그렇죠. 본인이 내던 임차인 입장에선 관리비 어쨌든 나가는 건데 본인이 원하는 업체랑 할 수 있으니까 본인도 좋고. 그리고 제가 토임대를 놓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예를 들어 월세가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해서 3천만 원이다. 3천만 원 월세를 낼 정도의 매출이 어느 정도 될 거라 생각하세요? 꽤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 월세가 문제가 아니고 직원분들, 디자이너나 연구원, 마케팅 이런 고인건비의 인력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복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사옥으로 오는 거고, 매출들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팀도 따로 있고 임대료가 밀릴 확률이 적습니다. 3천만 원을 한 번에 낼 수 있는 업체하고 지하에 뭐 400만 원, 1층에 뭐 300만 원, 2층에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찢어져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개인 사업자가 많아요. 돈이 잘 안 돌거나 사업이 힘들어질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그러다 보면은 보증금이 깔려 있으니까 밀릴 확률이 아무래도 토임대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다 그런다는 건 아닌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게 더 높고, 예를 들어서 뭐 2층, 3층이 막 한번 나가. 그럼 또 새로 채워야 되고 이동이 잦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채우다 보면 복도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손바뀜 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안정적인 큰 업체가 들어와서, 이분들은 둘 중에 하나야. 사서 나가든가 망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본 99%는 다 사서 나갔어요. 망한 경우 거의 못 봤어요. 실제로 잔금하다 보면은 층별로 나눠져 있는 경우에 임차인들이 미납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막 보증금에서 까라 그러고 네. 그 월세 다시 받아오라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내기 힘들잖아 다시. 아니, 듣고 보니까 통사옥이 무조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유치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유치시키면 최고예요. 팀 최고예요. 저는 그게 경험과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이 좀 있는 부동산들이 임차를 또 맞출 수가 있고, 또 책임감이 좀 있어야 돼요. 건물 중개만 끝나고 뭐 알아서 맞추시겠지가 아니라 좀 책임감 있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유치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 활동을 제가 영업비밀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임대 계약할 때 주의사항이나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있어요. 통임차 맞출 때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실 거예요. 만기됐을 때 나간다고 할 경우, 아니면 고액 임차를 밀릴 경우예요. 첫 번째 말씀드린 거에 있어서는 3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하고 그 기간 안에 다음 임차인을 맞추게 됩니다. 두 번째, 월세 체납에 관해서는 재소전 화해 주서라는 걸 작성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 재소전 화해 주서라는 거는 미리 판결을 받아 놓는 거인데요. 상가 임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 이상 연체를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내용으로 미리 판결을 받아놓고 연체 시에는 명도 집행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제가 2달이면 맞춘다 그랬잖아요. 보여지는 것만 잘 협조가 된다고 하면은 더 빨리 나갑니다. 왜냐면요, 처음에 저희가 기초적인 거를 제공을 잘 해놨는데 보통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추가적으로 인테리어를 한 번 더 해요. 더 잘 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은 임대가 더 잘 나가요. 아무래도 돈이 있는 회사가 들어와서 본인들이 필요한 인테리어를 하는데 보통 그게 되게 비싸고 잘 되어 있게 또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토임대가 다시 시장에 나오면은 이건 또 한 달 안에 맞춰져요. 그래서 3달 전에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임차 잘 나가는 건물들은 걱정이 없어요. 잘 나가. 네. 계속 순환이 내놓으면 돼요. 그냥 계속 예. 나가요. 그리고 재소전화해줘서도 진영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약할 당시부터 이 서류를 모두 받아놓고 미리 판결을 받아놓고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밀린 사람 한 번 봤는데 제가 맞춘 임차인은 아니었는데요. 바로 그냥 집행이 가능합니다. 네, 짤 없어요. 그냥 신청하면 그냥 집행관들 바로 언제 나가겠다 통보 들어가니까 집행까지 안 가고 자진해서 나가셨어요. 왜냐면 직원들 있잖아요. 그 정도 쓰면 뭐 20-30명은 최소 기본이 있거든요. 근데 막 집행관들 와갖고 막 짐 빼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대표님이. 그래서 보통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냥 나가거나 혹은 이제 임대료를 입금을 해주시거나 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끝나게 되죠. 오늘은 강남의 공실에 대해서 임차와 통임차에 맞추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선 신축함에 있어서 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 어떻게 임차를 맞추고 어떻게 매각할지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짓지 않은 거 공실 솔로주 좀 해달라고 하면은 안 해주세요? 네, 그런 분이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기는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진짜 가끔 진짜 오셔가지고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쩔 수 없이 그냥
해드리기는 하는데 좀 힘듭니다. 근데 이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왜?